나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직접 한 한국 기업을 광물 투자의 모범이라며 칭송하는 것을요. 무려 74억 달러 규모의 핵심 광물 프로젝트가 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언급됐습니다. 그 순간 나는 이 칭찬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지 깊이 생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빛나는 성과처럼 보일 겁니다. 그러나 냉철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면에는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질문들이 숨어 있습니다. 미국은 왜 수많은 글로벌 기업 중 하필 이 한국의 투자회사를 선택했을까요? 나는 이 선택이 우리 경제와 미래에 어떤 그림자를 들이올지 주목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의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 기술을 빼앗기거나 미국의 패권 경쟁에 이용당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존재하죠. 솔직히 말할게요. 이런 불안감은 결코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나는 수십 년간 국제경제의 파도를 직접 맞아오며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다들 모른다고 하지만 내가 오늘 그 진실을 꺼내놓겠습니다. 미국이 이 한국 기업에 주목한 진짜 이유,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협력을 넘어 우리에게 던지는 냉정한 현실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면 여러분이 뉴스에서 흘려들었던 숫자들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거대한 국제관계의 이면을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볼 것입니다. 미국의 숨겨진 전략과 우리가 가진 핵심 경쟁력,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차분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미국이 광물 투자 계획을 발표한 그 자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는 이 채널에서 수십 년의 경험을 품은 경제 전문가로서 복잡한 경제 현실을 프리미엄 시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계 경제의 흐름과 숨겨진 진실을 계속해서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1등석 경제학이 여러분의 경제 지적 여정에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광업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30억 달러 규모의 역사적인 광업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부 장관은 무역 확장법 232조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 내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 한국 투자 회사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특히 이 회사가 테네시주에 총 74억 달러를 투입해 재련소를 건설하는 계획을 미국 광물 투자의 모범 사례로 치켜세웠죠. 이는 단순한 자금 유치를 넘어 미국이 자국 산업의 부활과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이 언급이 단순한 칭찬을 넘어선 매우 전략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심 광물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으며 테네시주의 전략적 위치는 이러한 공급망 재편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 장관의 발언은 단순히 투자 성과를 치하하는 것을 넘어 한국 기업의 기술력이 미국의 경제 안보 목표와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전 세계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국이 추구하는 광범위한 자원 안보 전략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미국의 자원 산업 기반과 동맹국인 한국의 첨단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결합하겠다는 야심찬 전략으로 읽힙니다. 그동안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주로 최종 제품 중심의 첨단 제조업에서 이루어져 온 한미 산업 협력이 이제는 핵심 광물 확보와 재련, 정제라는 공급망의 가장 원천적인 부분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소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특히 중국이 핵심 광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압도적인 지위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필사적인 노력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경제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화의 시작이자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공존하는 지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기회를 얻는 동시에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 속에서 기술 유출이나 종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하필 이 한국의 투자 회사를 주목하고 이토록 높이 평가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회사가 가진 독보적인 멀티메탈 경쟁력에 있습니다. 하나의 통합 공정에서 다양한 핵심 광물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회수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이죠. 기존의 재련 공정이 특정 광물에 특화되어 다른 부산물은 폐기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에 비해 이 기술은 여러 종류의 광물에서 필요한 자원을 동시에 추출할 수 있어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이는 단순히 처리하는 광물의 종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복잡한 광물 구성에서도 높은 순도로 원하는 금속을 뽑아낼 수 있는 정교한 공정 제어 능력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기술이 단순히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넘어 미래 산업의 복잡하고 다변화된 광물 수요를 충족시키며 글로벌 공급망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 산업 등 미래 핵심 산업들은 갈수록 다양한 희소 광물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메탈 기술은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투자회사의 미국 통합재련소에서는 아연, 연, 동, 은과 같은 주요 금속을 비롯해 미국 정부가 지정한 60가지 핵심 광물 가운데 무려 11종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여기에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급 펑션, 세미컨덕터 그레이드 펑션까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와 같은 광물들은 최첨단 반도체, 방위 산업, 통신 장비,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 등에 사용되는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원입니다. 이들 광물은 중국이 생산과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미국의 안보와 산업에 치명적인 취약점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처럼 단일 공정에서 여러 종류의 핵심 광물을 고순도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은 미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나는 분석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이 회사의 또 다른 강력한 강점은 미국이 절실히 요구하는 고도화된 재련 정제 기술력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사업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여러 종류의 금속을 다채로운 원료에서 효율적으로 추출하는 것을 넘어 기존 산업에서 폐기물로 쌓일 수 있는 재련 부산물이나 스크랩마저도 고부가 가치 원료로 재활용하는 혁신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처리 비용 때문에 버려졌던 아연 부산물이나 전자폐기물에서 귀금속과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기술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순환경제 모델은 자원 고갈 문제에 직면한 현대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며 기업의 환경적 발자국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나는 이런 자원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다시 자원화하는 모델이 단순한 첨단 기술을 넘어선 환경적 책임과 경제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미국의 환경 규제 강화 및 ESG 경영 트렌드에도 부합하며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풍부한 자원 산업 기반과 강력한 정책 지원에 한국의 독보적인 재련 기술을 결합하는 이 프로젝트는 크로서벨이라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불립니다. 크로서벨은 고온에서 금속을 녹이는 도가니를 의미하며 이는 여러 요소가 융합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을 은유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넘어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한 상호 협력적 공급망 구축의 모범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표명하고 구체적인 자금 지원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약속까지 했다는 점에서 그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게 평가됩니다. 나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구상이 아니라 이미 상당한 진척을 보이며 실행 가능성 또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장밋빛 전망 이면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하는 진짜 문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면을 공개합니다. 이 한국 기업은 크로서벨 징크를 출범하며 미국 현지의 새로운 재련소를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짓는 대신 기존의 아연 재련 시설과 연계된 광산 자산을 활용하는 매우 현명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새로운 재련소를 처음부터 건설하는 경우 복잡한 부지 선정 절차, 까다로운 환경 영향 평가, 지역 주민 동의 확보, 안정적인 원료 공급망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숙련된 인력 확보에 이르기까지 통상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인프라를 인수하고 개조함으로써 이러한 전형적인 지연 요소를 효과적으로 회피하고 프로젝트 추진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었죠. 이는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이라는 시급한 목표에 부합하며 동시에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시급한 공급망 재편 요구에 부응하는 동시에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현명한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현지 재련소의 5군데 폐기물 저장소에 이미 축적되어 있는 약 62만 톤에 달하는 아연 부산물에서 핵심 광물을 추출하는 계획 또한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이 부산물들은 과거 기술로는 경제성이 낮아 방치되었던 자원들로 환경 오염원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한국 온산 재련소에서 수십 년간 축적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순환 기술을 적용하면 신규 원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버려졌던 산업 부산물과 스크랩까지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폐기물을 줄이는 차원을 넘어 버려진 자원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도시 광산의 개념을 미국 현지에 구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처럼 폐기물을 다시 자원화하고 환경 부담을 줄이는 기술이야말로 자원 고갈 시대의 지속 가능한 경제를 위한 핵심 역량이자 미래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선 자원 효율성의 혁신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이 프로젝트 크로스오버의 주요 투자자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직접 투자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강력한 지지와 보증을 의미하며, 이는 민간 기업이 감수하기 어려운 초기 리스크를 정부가 분담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프로젝트 크로스오버는 한국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으로는 처음으로 미국의 대형 인프라 인허가 신속 처리 제도인 패스트 40, 패스트 40 대상으로 지정되는 파격적인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는 통상 수년이 걸리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40일 이내로 단축시켜 프로젝트의 착공 및 운영을 극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환경 규제와 부지 선정 문제로 인해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미국 내 인프라 프로젝트 현실을 고려할 때 이 혜택은 실질적인 사업 성공의 핵심 열쇠로 작용합니다. 나는 이것이 단순한 행정적 지원을 넘어 미국 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큰 정책적 우선순위와 기대를 걸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이 프로젝트 크로스오버는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기업의 독보적인 재련 정제 기술이 단순히 산업적 우위를 넘어 미국의 경제 안보 전략에서 핵심적인 공급망 역량으로 공식적으로 평가받았다는 뜻이니까요. 이는 한국이 글로벌 핵심 광물 공급망 재편에 있어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필수적인 기술 공급자이자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매김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과 오랜 운영 노하우, 그리고 미국의 풍부한 자원과 견고한 산업 인프라, 나아가 정부의 강력한 정책 금융 지원을 결합하는 이러한 구조는 그야말로 새로운 형태의 동맹 공급망 구축의 모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리 국익에도 장기적으로 크게 기여할 것이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장밋빛 전망과 화려한 칭찬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 속으로는 과연 미국은 만만한 한국 것을 가로채지 않을까?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만 빼내고 결국 우리를 버리는 것은 아닐까? 우리 핵심 기술을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의문을 품고 계실 겁니다. 나는 냉정하게 말해야겠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우려와 실제 경험이 있었던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1980년대 일본의 반도체 기술을 견제했던 미국의 사례나 2000년대 중국의 기술을 이전했던 한국 기업들의 쓰디쓴 경험은 이런 불안감이 결코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 협정은 일본 기업들의 기술력을 약화시키고 미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결과를 낳았고, 중국과의 합작 투자는 종종 핵심 기술 유출로 이어져 장기적인 경쟁력 상실을 초래했습니다. 다들 쉬쉬하며 모른다고 하지만 나는 수십 년간 국제경제 현장에서 직접 겪으며 이런 상황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실제로 일부 시청자들과 전문가들은 과거의 전례를 들어 미국이 결국 우리의 기술을 빼앗아가고 사업이 성공하면 공장을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표합니다. 동맹이라는 명분과 협력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 핵심 기술이 미국으로 유출되거나 예상치 못한 환경 규제 강화 및 노동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이 실패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현지 공장 건설 시 예상치 못한 환경 기준 변경이나 높은 인건비, 노조 문제 등이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성공적으로 운영되더라도 향후 미국 자국 기업과의 경쟁 심화로 인해 한국 기업의 입지가 점차 축소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제기됩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자국 생산품에 대한 우대 정책을 펼칠 경우 한국 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쳐보지 못하고 간과하는 두 번째 함정이 존재합니다. 이 함정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복잡다단한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현명하게 나아가야 할까요? 나는 이 프로젝트 크로스오버를 단순한 기술 이전이나 단기적인 자본 유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핵심 역량을 국제 공급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깊이 통합하는 장기적인 전략적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모든 국제 협력에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항상 존재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위험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동시에 우리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국의 정치적 변화, 글로벌 자원시장의 변동성, 그리고 잠재적인 기술 유출 가능성까지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능동적인 리스크 관리와 기회 창출의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핵심 광물 재련 기술은 현대 산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 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이 광물들을 고순도로 추출하고 재활용하는 기술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과거 고려아연이 중국 국부펀드의 기술을 털릴 뻔했다며 격렬하게 우려했던 것처럼 기술 보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은 핵심 기술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고조시키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사례입니다. 나는 정부와 기업 모두가 이런 전략적 자산을 지키기 위해 국제법률 전문가, 기술보안 전문가와 협력하여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계약 조건의 세밀한 검토부터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물리적 사이버 보안 시스템 강화, 그리고 인력 관리 방안까지 핵심 인력에 대한 보안 교육과 비경쟁 조항 마련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산업 경쟁력과 미래가 바로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협력은 분명 우리에게 전례 없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주고 무엇을 얻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잠재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인지 냉정하고 철저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국익과 기술 주권 확보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접근 방식이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야겠습니다. 국제관계와 경제협력에서 맹목적인 신뢰는 때로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으며 우리는 항상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방국이라는 이유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수용하거나 핵심 기술 공유에 대한 충분한 안전장치 없이 진행하는 것은 미래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수많은 국제협상의 현장에서 내가 직접 겪고 깨달은 국제경제의 냉혹한 현실이자 생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닌 철저한 데이터와 전략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및 공급망 디커플링, 데커플링, 기조를 강화하고 동시에 자국 내 산업 육성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의 핵심 기술은 단순한 모범 사례를 넘어 미국이 자국의 공급망 안정성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전략적이고 대체 불가능한 자산이 됩니다. 미국의 자국 내 핵심 광물 재련 역량은 매우 취약하며 한국의 멀티메탈 재련 기술은 이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의 유일한 대안으로 간주됩니다. 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강력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가진 독보적인 기술력과 운영 노하우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 번영에 얼마나 필수적인지 스스로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협상의 지렛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공동 연구개발, 지분 참여 확대, 안정적인 시장 접근 보장 등 상호 호혜적인 조건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진정한 협상력이 시작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과연 프로젝트 크로스오버이 진정한 상호 보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 사례로 기록될지, 아니면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손으로 나오게 될지 말입니다.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전적으로 우리의 대응 방식과 역량에 달려있다고 단호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호혜적 협력은 양국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며 기술과 자본의 공정한 교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국제 정세 속에서 정보의 우위를 점하고 냉철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자만이 이 복잡한 국제 경제의 판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도적인 전략과 외교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내가 수십 년간 글로벌 경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고 겪으며 깨달은 생생한 진실이자 불변의 원칙입니다. 미국이 동맹국과 핵심 역량을 결합하여 공급망을 재편하는 동맹 공급망, 얼라이언스 서플라이 체인의 사례로 이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과 오랜 운영 노하우에 미국의 풍부한 자원, 견고한 산업 인프라, 그리고 강력한 정책 금융 지원이 결합하는 구조는 양국 모두에게 분명 매력적인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미국은 안정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고 한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강화하며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전략적 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양국 간의 상호 의존성을 높여 미래 위기에 대한 공동 대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패권 경쟁 속에서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잠시 후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진정한 결론을 만나보십시오. 영상 처음에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 한국 기업을 광물 투자의 모범이라며 칭송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칭찬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현실과 우리의 불안감을 이야기했죠. 이제 왜 그런 칭찬이 나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나는 이 진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국제경제의 흐름을 단순히 뉴스로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연결된 현실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르는 것이 나중에 손실이 됩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이 속한 산업이나 투자 포트폴리오가 이런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받을지 한 번만 시간을 내어 살펴보십시오. 냉정한 분석이 곧 미래를 대비하는 힘입니다. 1등석 경제학은 복잡한 경제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냉철한 팩트와 따뜻한 위로를 전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경제 진실을 꺼내놓겠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력을 높이는 단골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역에서 다시 뵙겠습니다.